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6년 8월 1일 토요일 김어준의 탁현민의 더 뷰티티풀에서 공개된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입니다. 이날 방송은 유럽 도시 기행 3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인터뷰 후반부에는 최근 유시민 작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비평가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발언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공적인 관계를 맺었고 인간적인 유대와 호의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동지적 관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직한 비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내용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발언으로 기존 관계가 멀어지거나 달라지는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강조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비평가는 관계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도 서로의 판단이 달라지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으며 관계가 멀어지는 것 역시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 가운데 일부가 발언의 내용이나 논리를 검토하기보다 특정 장면을 잘라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놓은 비판은 관계의 단절을 위한 공격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변화까지 감수하고 내놓은 비평가의 판단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직접 밝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비평가로서의 원칙, 그리고 최근 논란을 바라보는 생각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되게. 그것이 이런 여행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글도 쓰고 가끔씩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이걸로 밥도 먹고 살고요. 이런 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는. 근데 내가 이걸 표현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워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불편해질 때가 네, 있죠. 그때는 관계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보통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죠. 과거에 뭐 공적인 관계들도 일부 있었고 비평가로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인간적인 연민도 유대감 많이 표현하셨어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약간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저는 생각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된다면 기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실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특히 비평의 세계에서는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생각 그대로.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그냥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가 하나 있어서 이전 선거 때 어떤 정치인을 두고 그 되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을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시민 선생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내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전 지금하고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적 관계를 통해서 혹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그 일종의 뭐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고 공적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그래서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게 맞아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아. 우리 술이나 한잔 먹자. 이러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또 만나지는 다른 거죠. 관계가 살다 시작되는 보면 거고. 길이 갈라질 때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가다 봤는데 또 만나게 되네요. 또 만나지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되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뭐 어른들도 보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고 한 10년쯤 지나면 같이 또 소주 한잔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지금은 다른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이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난 쟤가 싫어 미워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지면 그 사람을 무슨 제가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나하고 안 맞아졌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좋으면 가까이 다가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좀 멀어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정을 잘 주지도 않고 또 애정을 잘 확인받지도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거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유시민 선생님은 좋을 때는 막 좋아하고 아닐 땐 또 그냥 별로예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 인생 사는 건데 네. 그게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전우애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같이 어떤 길을 같이 동지적으로 갔을 때는 서로 판단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근데 판단이 달라졌어. 그러면 자기의 판단대로 각자 사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와 감정의 영역이 같이 뒤섞여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감정 그러니까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끌리게 따라가죠.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유심 선생님 이게 분리돼 있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감정도 따라가는데 근데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감정이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약간 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 객관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생기는 거야.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감정한테 내가 휘둘리면 곤란하지. 근데 물론 저도 완벽히 컨트롤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달라졌어.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달라졌어. 왜 달라졌어? 이게 그렇지. 아니라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서로 선자리가 다르면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고 누가 옳은고 누가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달라진 건 달라진 거고 서로 달라진 거고 그러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그럴 때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저도 그런 태도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또 다른 부분에서 이해가 같거나 혹은 생각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부분에서 갈라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딱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고 정말 그 사람을 막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비평 저널리즘 이런 쪽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이제 처참해지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냥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면 될 일이지. 그거를 사실상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예.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무슨 가방끈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 다큐 영화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앞만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저와 노무현 대통령과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왜곡인지를 알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놔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고야 얘기하면서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끔찍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사실 오늘 그 4개의 지역에 이런 내용들의 질문들을 넣어놨었다가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너무 안 붙고 네, 안 붙어요. 네, 안 붙고 또 여행 얘기하는 걸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하시는 분한테 다른 질문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 요 말씀은 오늘 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비평의 이 과정과 논쟁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유시민 선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세요? 너무 짜증이 나고 좀 뭐랄까 화가 나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 얘기에 반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화가 뭐. 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예.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후의 논란의 과정 혹은 논의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 유시민 선생이 이런 말을 듣는 그 상황이 화가 나는 거죠. 그 인간 세상이 원래 이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이게 역사책에서 보던 상황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옛날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고대 그리스의 어떤 전쟁 이런 거 보다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타인의 그 어떤 이야기를 왜곡하고 모함하고 옛날에 무슨 조광조 사건이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 기본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권력자 눈밖에 났다고 해서 데려다가 목 잘라 죽이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됐지 뭐. 예. 하여튼 그거 뭐 아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유시민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상황에 대한 화가 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저를 뭐 온몸에 폭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죠. 예. 예, 이런 때일수록 앞에 하셨던 말씀들 특히 자신의 감정과 또 자기의 생각을 분리해서 때로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혹은 동일한 가치를 위해 추구했던 사람들도 어떤 때는 입장이 달랐으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로 만들어 낼 아니 수도 있고. 부부들이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하고 나서도 그냥 잘 아는 사람처럼 지내는 커플도 있지만 서로 원수가 돼서 막 법정에 가서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게 그렇죠. 그냥 원수가 아닌 게 낫죠. 예. 쿨하게 갈라서고 각자 행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 필요하면 애들 때문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할 말 혹은 하는 생각, 해야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꾹 참으면 결국은 나중에 더 크게 터지더라고요. 와이프한테는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